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황거 니주바시를 보며 일찍이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안의사의 안위가 어찌 되었는지를 모를 김지섭 의사가 아니었다. 자신도 안의사처럼 그렇게 처형되어도 좋았다.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러 길을 떠난다. 억울한 일을 당한 동포들을 보고만 있지 못하는 의협심, 정의감, 최윤동에게 3년 전에 받아두었던 폭탄 3개. 폭탄은 대추알처럼 생겼다. 언뜻 보면 대추알처럼 보이는 작은 폭탄이다. 윤봉길 의사가 소지했던 도시락과 물통 모양의 폭탄보다 크기가 엄청 작았다. 거사를 앞두고 떠나는 그에게 폭탄을 새로 구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폭탄이 잘 폭발하는지 실험을 해보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잠시 해본다. 의열단의 독립자금이 부족했었나 보다. 폭탄은 3년 전에 있던 것으로 쓰고 여비는 100원을 주어 김지섭을 파견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엔화가 비싼 모양이다. 100원을 일본 돈 40원으로 바꾸어 김지섭의 의협심을 가득 싣고 상해항을 출발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 선박 미쓰이 물산의 석탄 운반선을 타고 김지섭이 일본에 밀항했다는 것이다. 그가 천성환에 승선하도록 도와준 이들도 일본인들이었다는 것이다. 소림계에게 일본인들을 소개받고 코카인과 아편을 밀수입하러 일본에 간다고 속이고 승선할 수 있었다. 증촌 언태랑이라는 가명으로 명함도 30장 소지했다. 배낭 깊숙이 대추알 3개도 물론 감추어져 있었다. 12일 동안 김지섭은 배 및 석탄창고에서 지내야 했다. 환기가 잘 되고 햇볕도 잘 드는 선실이 그 배에 마련돼 있을 리 없었다. 석탄을 운반하는 화물선이니. 하루에 한두 번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는 어둡고 컴컴한 석탄창고에 숨어 있었다. 제대로 뱃삭을 내고 일반인들이 편히 여행할 수 있는 배를 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일본으로 들어오는 배마다 승객들에게 가해질 일제의 감시와 수색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 폭탄을 소지한 것이 발각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을까? 뱃삭이 비쌌기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김지섭 의사는 열흘이 넘도록 햇볕도 쏘이지 못하고 맑은 공기도 쏘이지 못한 채 그렇게 석탄창고라는 음습한 공간에서 견뎌야 했다. 일본을 응징하러 가는데 그 정도의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고 선생은 이겨냈을 것이다. 우리 동포들이 겪은 아픔과 탄압과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김지섭 의사는 견뎌냈지만 대추알 폭탄 세알은 그 환경을 견뎌내지 못했다. 습기가 폭탄에 스며들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재구시를 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대추알들이 물을 먹은 것도 모른 채 선생은 후쿠오카에서 내려 3일 후 동경으로 이동했다. 어떤 기록은 쿠슈에 내렸다가 동경으로 잠입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 당시는 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으니 그의 최종 목적지 동경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으리라. 그리고 그 장도의 여정은 혼자였고 동무 하나 없었다. 외롭게 혼자 가는 길. 그 길에 동행해 준 것은 억울하게 죽은 동포들에 대한 연민과 비분 관계의 마음뿐이었으리라. 그가 1920년에 만주로 망명하면서 헤어졌을 아내 권석희에 대한 염려는 없었을까? 1899년 15세에 결혼했으니 21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다. 고향을 떠나 만주로 망명을 했고 만주, 북경,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2년 의열단에 가입했던 일도 떠올랐을 것이다. 자신이 의열단원이 된 후 3개월 만에 경성에 잠입했던 그였다. 총독부와 일제기관을 파괴하고 일제고관들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했던 일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번 동경 제국의회에서만큼은 꼭 성공하리라 다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동경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그는 제국의회가 잠정 연기되었다는 신문을 읽는다. 상해에서 여기까지 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는 고뇌했을 것이다.
여비가 떨어져 회중시계와 외투를 전당포에 맡기고 기차값을 얻을 일도 생각했을 것이다. 의열단에서 내어준 40원이 그 당시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의욕은 하늘을 찌르는데 의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충분한 군자금은 늘 모자랐고 그들은 궁핍했으리라. 동포들도 굶어 죽던 시대였다. 누구 하나 선뜻 큰돈을 내놓으며 고생이 많소, 독립자금에 보태어 쓰시오 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백윤아 같은 판사는 군자금 5만원을 주기는커녕 그의 배신으로 의열단 윤병구만 붙잡히는 일이 생기는 지경에 있었다. 그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엇도 없는 궁핍한 의열단원들이었다. 그는 열차 창밖을 내다보며 결심한다. 그가 처단하기로 했던 대상을 일제수뇌부 간부에서 일본 왕으로 바꾸자고. 그는 동경 지도를 사서 황거 주변을 파악한다. 히비야 공원과 사쿠라 다몬과 니주바시를 돌아보다가 그가 폭탄을 던질 곳을 정한다. 일왕이 거처하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 니주바시라는 것을 간파해낸다. 해가 지길 기다렸다가 구경꾼들로 보이는 2명의 일본인들 사이에 끼어 니주바시를 건넌다. 해가 져서 구경을 못하니 어서들 돌아가시오라는 경관의 말에 1인들은 그곳을 떠난다. 그러나 김지섭 의사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상해로 돌아갈 여비도 없다. 일본어를 잘하니 무엇을 해서라도 돌아갈 여비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력거를 끌든 막노동을 해서라도. 그러나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이중교를 건너 앞으로 점점 더 나갔다. 저지하려 경관이 달려왔다. 그를 향해 대추알을 던졌다. 이 순간 터져야 할 대추알 폭탄은 그냥 조용했다. 몇 명의 군의병들이 달려왔지만 김지섭 의사는 화살처럼 날아 이중규 한복판에 나머지 폭탄 2개를 더 던졌다. 두 알의 대추알 폭탄도 조용했다. 그 순간 폭탄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그 힘으로 다리가 끊어지고 황거 전체가 폭발하길 소망하던 조선 청년은 힘없이 잡혔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장엄한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화가의 활용점정의 순간처럼 그 순간 울려야 할 폭탄 소리는 울리지 않고 대추알로 그냥 바닥에 떨어졌다. 3년 전에 동지에게 받았던 대추알 폭탄은 배에서 습기를 먹어 제 기능을 이미 상실한 뒤였다. 이렇게 해서 김지섭 의사는 붙잡혔고 히비야 감옥과 이치카와 형무소 등으로 이감되다가 옥고 4년 만에 참혹한 일본 지바 형무소 독방에서 순국한다. 그랬다. 그가 계획했던 일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힘없이 죽었다. 제국주의 일본의 심장 동경. 그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지려다가 그의 사인을 밝혀달라는 민권 변호사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일제는 발빠르게 그를 화장했다. 무엇을 숨기고 덮으려는 의도였는지, 마지막 가는 이에 대한 예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김지섭 의사가 공판 때마다 1시간 30분이 넘도록 긴 연설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당당히 지적했던 기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한 일은 억울하게 탄압받고 억울하게 죽은 동포들의 한을 풀어주고 세계 만방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무죄로 석방시켜주든지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되면 사형을 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동포들은 굶어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는데 자신이 적국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살려놓고 그를 계속 고문하며 괴롭혔다. 그는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투쟁을 하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44세의 나이로 옥사한다. 그의 유해를 동생 김희섭이 고향 안동으로 모셔왔고 안동 오미동에 안장했다. 일본의 감시로 봉분을 만들지 못하였다가 광복 후 예천군 호명면 대지동으로 이장했다. 그를 왜 그곳으로 이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누가 있어 그의 묘를 돌봐주는지도 알 수가 없다. 자손은 있으셨는지도 알 수가 없다. 기회가 된다면 김지섭 의사의 묘를 찾아 꽃 한 다발 올려드리고 싶다. 그대의 대추알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결코 낭패로 끝난 실패가 아닙니다. 그대와 같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독립이 이뤄진 것입니다라고 묵념을 올려드리고 싶다. 그런데 김지섭 의사의 니주바시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그의 변호를 맡아주었던 일본인 변호사들 3사람이다. 이들은 총독 정치의 잔악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김지섭 의사의 폭탄 투하는 미수에 그쳤고 어떤 피해도 준 것이 없다고 변호하며 그의 무죄를 외쳤다. 김지섭이 제국주의 식민지 치하의 백성이라서 그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의 신분의 고하, 인종, 재산, 학벌 등 어떤 이유로라도 차등 있게 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 철학에 의한 것이었다. 진실과 정의를 말할 줄 아는 양심적인 그들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김지섭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되어졌다.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김지섭의 요청도 무죄라는 일본인 변호사들의 변호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었다. 감히 황고에 침입해서 왕에게 폭탄을 던지려 했던 식민지 나라 조선의 청년을 그들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강점 이후 죽인 수많은 조선인들과 관동 대지진 학살로 죽인 6,600명의 조선인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랑 한 사람의 목숨은 그들에게 매우 존엄했다. 김지섭 의사를 변호해 주었던 3명의 변호사 중에 후세 다치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